자, 이제는 뭐를 할 차례냐면요. 하둡에 스파크를 설치했다면은 스파크로 하둡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걸 배워야 하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이 RDD라는 객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파크의 RDD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RDD는 스파크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였을 때 만들어지는 객체인데요. 이 RDD를 만드는 방법은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 등의 데이터를 여기 보면은 리스트가 1부터 5까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파크 컨텍스트에 패럴렐라이즈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RDD 객체를 만들 수가 있죠. 이 패럴렐라이즈 첫 번째 인수는 리스트 등 RDD 객체로 만들 데이터를 넣고요. 두 번째 이 숫자는 몇 개로 병렬 처리할 건지에 대한 파티션의 수를 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패럴러라이즈 메서드 앞에 있는 이 SC는요. 스파크 컨텍스트예요. 여러분이 파이스파크를 실행시켰을 때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는 객체고요.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RDD 객체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파이썬의 리스트, 튜플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죠. 참고로 디폴트 파티션의 수는 스파크 컨텍스트의 디폴트 패럴렐리즘이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디폴트 파티션의 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경우에는 파이썬의 리스트나 튜플을 가지고 RDD를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 하드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 파일 아니면 아마존 S3 서버 아니면 아파치 HBase 등의 파일로부터 또는 데이터들을 불러와 가지고 RDD 객체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둡에 루트 디렉토리 아래 에어라인이란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다면 그 파일들을 불러와서 RDD 객체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스파크 컨텍스트의 텍스트 파일이라는 함수입니다. 텍스트 파일 첫 번째 인수로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경로를 적어주면 되죠. 이 경로는 하둡의 경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컬의 디렉토리 경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아마존 S3나 아파치 HBase의 경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둡 위에 스파크를 설치했으니까 이 경로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경로가 해당되는 거죠. 경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4는 파티션의 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RDD 객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 RDD 객체가 실제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RDD는 RDD일 뿐입니다. RDD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려면은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리고 액션이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RDD를 만드는 방법이 파이썬의 리스트 튜플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파일을 불러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용할 것은 이거죠. 텍스트 파일,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있는 거를 불러와서 RDD 객체로 만드는 게 필요하죠. 파일에서 RDD 객체를 만들 때 텍스트 파일이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텍스트 파일. 근데 RDD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lazy evalu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요 구문을 실행시켰을 때 실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은 파일을 불러서 dist 파일이라는 RDD 객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은 현재는 그렇진 않고요. 파일을 4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RDD로 만들 거예요 라고 정의만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RDD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면은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얻는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의 데이터 세트에서 이 데이터가 RDD죠. RDD에서 새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RDD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칠 때는 기존의 RDD에서 새로운 RDD를 만드는데 이게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했어요. 즉 RDD를 만드는데 결과가 즉시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DD에서 만들어진, 즉 RDD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RDD가 실제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과가 즉시 계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신에 스파크는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들의 적용이 된 변환의 집합, 즉 트랜스포메이션 집합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필요한 계산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스파크가 에러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느린 동작으로부터 좀 더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RDD를 만드는데 결과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레시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RDD가 실제 값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했어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종류가 대표적으로 맵, 그 다음에 필터가 있습니다. 맵은 내가 원하는 키밸류를 뽑아내는 거고요. 필터는 내가 원하는 행을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즉 다시 말하면 맵은 원하는 열을 추출하고요. 필터는 원하는 행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팅크트는 이거 오라클 SQL에도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디스팅크트는 중복을 제거해줘요.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는 한 번만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맵은 맵하고 비슷한데 차원을 맵의 결과가 1차원이던 것이 2차원으로도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차원을 항상 1차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플랫맵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실행 결과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요. 하드웨어 파일 시스템을 불러서 테스트해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리스트에 숫자값 4개 넣고 이거를 가지고 RDD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패럴렐라이즈라는 메서드죠. 그럼 RDD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맵이란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입력값을 2를 곱해서 반환합니다. 이 맵이란 함수 인수로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가 원하는 열을 뽑기 위한 함수 객체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람다식을 넣었잖아요. 람다식 함수, 이 파이썬의 람다식은 이름이 없는 작은 함수를 의미하는데 이거예요. 함수가 실행할 구문이 딱 한 줄일 경우에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구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df 예를 들어서 펑크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매개 변수는 x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함수는 return x 곱하기 2다 라고 하면요. 실제 실행할 구문이 한 줄이잖아요. 한 줄이고 리턴할 문장이 그 내용이라면은 이걸 람다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람다식은 람다하고 그 뒤에 매개 변수가 와요. 매개 변수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실행 문이 오는 거죠. 실행문은 한 줄만 가능하죠. 이렇게 이런 람다식이 오는데 자, 이 말은요. 맵 함수는 실제 RDD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 가지고 X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X 곱하기 2를 반환하니까 이 RDD1이라는 애는 실제 뭘 갖게 되냐면요. X에 곱하기 2한 값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RDD를 출력해 보면은 1, 2, 3, 4에 2가 곱해진 2, 4, 6, 8이 출력되는 게 아니고 RDD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실제 결과를 보고 싶으면은 collect란 함수를 실행시키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액션이에요. 액션이라는 거죠. 자, 맵은 뭐 하는 거예요?
RDD에서 값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연산이 적용이 돼서 새로운 RDD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건데, 뭐 여기서는요 조건에 따라서 각 열의 값들을 선택적으로 또 뽑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1차원 리스트인데 2차원 리스트라면 그 2차원 리스트 중에 원하는 위치의 값을 또 뽑을 수도 있고요. 자, 아래는 이제 필터라는 함수를 테스트해 본 건데요. 필터라는 함수 인수로 람다식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의 값들을 x에 하나씩 넣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짝수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얘가 true로 반환하는 그때의 값만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 RDD2도 마찬가지로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RDD2도 그냥 RDD일 뿐입니다. 계산이 된 결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계산이 된 결과를 얻으려면은 collect 메소드 함수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했죠? 액션이라고 했죠. 액션. 뭐 distinct는 중복을 제거하고 RDD로 만들어준 거다고 했죠. 원래 데이터가 1, 4, 4, 2, 2, 3, 2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하죠. 이것도 컬렉트 메소드를 호출해야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맵, 그 다음에 필터, 디스팅크트였죠. 이번에는요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플랫 맵을 한번 보는 거예요. 플랫 맵과 맵과의 차이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맵은 인수로 람다식 넣고요. 그 다음에 플랫 맵도 람다식 넣는데 똑같은 구문이죠. 이거는 하나하나를 x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하나는 x 그리고 하나는 5를 더한 x 값을 리스트로 반환해요. 그러니까 1이 들어가서 뭐가 반환이 되냐면 1과 6이, 그 다음에 다시 2가 들어가서 2와 7이, 그 다음에 3이 또 들어가서 3과 8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리스트로 되니까 원래는 1차원이었던 것이 2차원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플랫 맵을 쓰면은 그대로 원래 차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결과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파크 액션은 실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거예요. 액션에 해당하는 거 리듀스, 그 다음 테이크, 컬렉트는 앞에서 한번 봤죠. 컬렉터는 RDD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값을 다 반환하는 거고요. 테이크 오더드는 내가 원하는 개수만 반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앞에서 트랜스포메이션 4개를 설명을 했지만은 앞에 4개 말고도 더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액션도 여기 있는 거 외에도 더 많은 액션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스파크.apache.org란 사이트에서 도큐먼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더 많은 트랜스포메이션 액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RDD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는 리듀스라는 걸 썼는데요. 리듀스, 이건 액션이죠. 리듀스 람다 a b a 곱하기 b. 그럼 이거는요 모든 항목을 다 곱해주는 거죠. 리듀스. 그 다음에 RDD에서 테이크 2 하면은 2개만 뽑는 거죠. 2개만 뽑아주는 거. 컬렉트는 이거는 쓰는 걸 권장하지 않죠. 전체 다 출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테이크 오더드는요 정렬을 해서 그 개수만큼 반환하는데, 앞에는 개수, 그 다음에 뒤에는 정렬하기 위한 함수 객체를 넣어줍니다. 여기 보면 람다 s 마이너스 곱하기 s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얘가 오름차순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 곱해서 반환하도록 하면은 이 값들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한 걸 오름차순 하면 반대로 내림차순이 되겠죠. 이렇게 람다식을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내가 원하는 개수만 뽑을 수 있습니다. 리듀스, 테이크, 컬렉트, 테이크 오더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액션이죠.
스파크는 자, 인메모리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드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불러들여서 RDD로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라인즈라는 RDD가 있고요. 파일명은 어떤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 라인즈의 수를 출력하는 구문을 작성했다고 가정하게요. 프린트하고 여기 괄호가 있어야겠죠. 뭐 파이썬 2.7 때는 괄호가 없어도 되지만은 3점 때는 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하드웨어 파일을 4개의 파티셔너로 쪼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라인의 수를 센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병합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라인즈 이용해서 라인의 수를 세요. 근데 프린트 구문이 라인의 수만 세는 게 아니고요. 여기 comments.count라는 것 이용해서 지금 range.filter is comment 이거는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거는 주석행인지 아닌지 알아내고 주석행이면은 true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주석행만 따로 comment라는 RDD에 저장이 되겠죠. 근데 사실 주석행은 이래저래 range라는 RDD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range 카운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커멘트의 카운트를 계산한 다음에는 range의 카운트 계산할 때 파일로부터 읽어드리고요. 다시 커멘트의 카운트 계산할 때 또 파일로 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래저래 커멘트도 라인즈에서 만들어지니까 라인즈 데이터를 한번 액션을 통해서 불러드릴 때 그 다음에 커멘트는 그 불러드린 거를 어딘가에 저장해 놨을 때 그걸 불러드리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게 캐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라인즈 RDD를 어떻게 했냐면요. 캐시했습니다. 캐시했다는 것은요. 나중에 이 라인즈의 카운트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불러드릴 텐데 불러드린 데이터가 각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라인즈의 카운트가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커멘트의 카운트 계산할 때 처음부터 다시 파일을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저장이 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해서 카운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른 거죠. 하드웨어 맵리듀스나 아니면 하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하이브 피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번 실행시킬 때마다 파일로부터 불러드리는데 스파크는 RDD를 캐시를 해놓은 다음에는 한번 불러드렸던 것이 인메모리에 캐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새로운 RDD를 만들고 또 액션을 취한 다음에는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니까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스파크 라이프 사이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냐면은 그 외부의 데이터 이걸로 RDD 객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여러분이 사용하는 파이썬의 내장 그 데이터로부터 패럴라이즈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거나 할 수 있겠죠. 어쨌든 RDD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한 결과는 새로운 RD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레이질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평가라고 해서 실제 이것이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값은 아니에요. 그냥 RDD예요. 새로운 RDD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캐시를 해놓습니다. RDD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액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RDD를 캐시해 놓는다고 해서 항상 메모리에 있진 않아요. 메모리는 아무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계속 캐시를 해놓으면은 LRU 알고리즘, 리스트 리센트리 리스트, 그러니까 가장 근래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하나씩 제거하고 가장 최근에 쓴 것 위주로 메모리에 넣어놓는 방식을 씁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오랫동안 안 썼던 것은 캐시해 놓더라도 메모리에서 제거해야 최근에 새로운 RDD가 메모리에 들어갈 테니까요. 이거는 항공 데이터를 파이썬 이용해서 분석하는 간단한 예입니다. 코드만 잠깐 설명하면요. 자,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란 함수로부터 에어라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불러들이는데 파티션을 수를 3개로 해주세요 라고 했죠. 먼저 이렇게 해서 RDD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캐시하라고 했죠. 캐시한 다음에 총 데이터의 행의 수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 상위 3개만 뽑아주세요 라고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맵 함수 이용해서 자 뭐 하냐면 이거를 x.split 콤마, 원래 항공운항 데이터는요 한 행 데이터들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행은 29개 열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문자열을 어떻게 해요? 콤마로 구분하니까 얘가 그럼 만들어지는 결과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RDD를 가지고 상위 3개만 출력해 보는 거죠. 테이크는 액션이죠. 결과를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다시 맵을 했어요. 맵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0, 1, 14. 이게 뭐냐면은 0번째 거는 연도, 그 다음에 1번째 거는 1이에요. 1. 월이고요. 14번째 거는 뭐냐면은 도착 지연 시간이 분 단위로 저장돼 있어요. 이거는 연도별로 월별로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원본 데이터를 콤마로 다 분리해 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연도와 월 그리고 도착 지연 시간만 저장한 위치의 데이터 한번 뽑아내면 되겠죠. 제가 맵은 주로 뭐 하는 데 쓴다고 했어요? 원하는 열을 뽑는다고 했죠. 그때 사용한다고 했죠. 이게 원하는 열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위 10개만 또 확인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필터 함수를 사용했어요. 필터. 이 필터는 뭐 하는 거냐면 원하는 행만 뽑는 거죠. 즉 이번에는 여기 이 데이터가 나중에 이렇게 값이 3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0번째 거는 월, 1번째 거는 1이니까 x1은 월이죠. 월인데 월 값이 1이면은 이 말은 1월 데이터만 볼 거예요. 1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1월의 개수를 세보는 거죠. 1월달 데이터가 몇 개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요 다시 필터링 하는데 인수로 펑크1이란 함수가 들어갔잖아요. 펑크1이란 함수는 뭐냐면은 딜레이를 0으로 두고요. x2가 요거예요. 아까 이전에 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게 도착 지연 시간을 분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인트로 바꿉니다. 근데 이게 0이면은 정시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양수면은 늦게 도착한 거고요. 음수이면은 일찍 도착한 거고요. 이게 NA 값도 있어요. NA는 얼마나 일찍 얼마나 늦게 도착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숫자의 경우에는 정수로 당연히 형변환이 되겠지만 이 NA는 형변환이 안 되잖아요. NA일 경우에는 패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딜레이를 0으로 둔 거죠. 그리고 나서 딜레이가 0보다 크다. 즉 이 말은 늦게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럼 늦게 도착한 것들만 필터링해서 다시 카운트 해보면은 이거는요 1월 도착 지연 횟수를 몇 번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의 실행 결과는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요거는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거나 직접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요. 실행시키는 방법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스파크 SQL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요. 스파크 SQL 실행시키면은 하드웨어에 있는 거를 SQL 구문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 create 해서 맨 아래 로케이션까지 한 개의 문장입니다. create external table에서 external table을 만드는 거죠. 테이블의 이름은 에어라인이라고 만들고요. 여기에는 열의 이름과 타입을 쭉 넣는데 이거 총 29개예요. 원래 2008.csv 파일에 한 행의 열의 데이터가 29개거든요. 각 열의 이름과 타입을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show 테이블 제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에어라인 테이블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테이블이 있으니까 셀렉트 구문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셀렉트 카운트 별표 개수를 세는 거죠. 에어라인 테이블로부터 조건이 있죠. 먼스가 1이고 그 다음에 ARR 딜레이가 0보다 큰 요거는 앞에서 파이썬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 SQL 구문입니다. 참고로 create 테이블 구문이 너무 길잖아요.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java specialist.co.kr 보드 168번 게시글에 보면은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걸 실행시켜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 뒤에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뭐 다른 예를 갖고 설명하겠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SQL은 터미널에서 스파크 SQL 실행시킨 다음에 프롬프트가 뜨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구문을 create 구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select 구문을 작성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